네, 안녕하세요. 도서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에요. 이게 소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정법이라고 도시정비법이 있는데 그거 말고 가로구역, 그러니까 도로구역 옆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로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도로와 접해 있는 구역들 중에서 일부 요건이 되면 이거는 그냥 쉽게 밑에 기반시설까지 다 고치지 않아도 정비사업을 쉽게 좀 내주자라고 해서 그 소정법이 생겼어요. 이걸 소정법이라고 부르는데 도정법, 소정법, 뭐 도시개발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수용이라고 하는 게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도로나 철도나 항만 같은 거 설치하면서 다 공원도 마찬가지고 남의 땅에 이제 수용해 가는 거, 뺏어가는 거.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재개발이 같은 경우는 수용을 하거든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재개발 조합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분양계약 안 하겠다 그러면 다 현금 청산. 그 다음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 그 다음에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 또 하나가 도시개발법도 환지 방식이냐 아니면 수용 방식이냐에 따라서 수용하거나 또 수용돼 버리거나 아니면은 현금 청산 당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현금 청산이라는 게 수용하고. 근데 소정법에서도 똑같이 만약에 지금 내가 정비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팔아야 됩니다. 현금 청산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매도 청구랑 현금 청산하고 좀 다른데 재건축 사건에서 매도 청구는 그 집이 재건축으로 됨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개발이익까지 포함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내가 재건축되는 집에 살다가 동의만 안 했을 뿐이지 재건축 혜택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당연히 포함해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수용 절차로 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을 포함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토지 수용할 때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거나 땅값이 올라가는 건 포함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아닌 재건축같이 그 사업 관련된 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그냥 약간 투기적으로 아니면 내지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 낸 사람인데 이분들도 보니까 조합에서 처음에는 돈 주겠다 합의하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나는 여기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난 돈으로 받는 게 낫겠다고 싶어서 이 사람은 지금 그 분양 계약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겠다는 금액은 한 2억 5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 청산 난 받겠다. 분양 신청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때 고민이 되죠. 2억 5천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2억 5천도 조합 측에서 이제 평가한 그 감정평가한 금액이 2억 5천 정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합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감정평가가 실질적으로 이게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두 군데에서 또는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난 이걸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2억 5천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주장을 한 건데 그쪽 주장은 뭐냐면 이게 소정법이라고 하는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거든요. 그 자기는 사업식 인가를 적법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지금 그 현금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넘겨야 된다라고 해서 2억 5,600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감정평가 금액이 이게 정말로 공정하게 한 거니까 이 돈 받는 대신 그냥 우리한테 부동산 넘겨라 이렇게 소송이 간단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쪽 얘기는 이게 무슨 헌법상 보장된 정당 보상이냐. 그리고 이 기존 감정평가 업체들이 한 거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지 않다. 니네 사업하면서 니네가 아름아름 선정한 감정평가자들이 사실은 그게 공정하게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재감정 갑니다. 재감정 가서 법원에서 감정 신청을 했는데 감정 신청했더니 이제 얼마 올랐느냐.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사안 쟁점은 많았지만 사실은 한 요게 4,200만 원 올랐으니까 한 12% 정도 오른 거죠. 그래도 여기에서 4,200만 원 오른 데다가 또 하나는 일부 별도로 보상금 받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900만 원까지 하면 5,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최초 제시 금액보다는 뭐 한 기본적으로 한 5천만 원이 좀 넘게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 받아가고 마음 좋게 나가는 게 결국 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현금 청산이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일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다퉈야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런 평가 시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합에서 평가한 금액 그거 갖고보다는 훨씬 더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12, 3% 정도는 더 높게 감정금액을 받아서 현금평상 금액을 좀 높여받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끝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조정으로 끝나서 그냥 이 금액으로 주라고 판사가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판결까지 안 가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하도 소정법을 통해서 정비사업하는 게 많아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